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 14강 첫 번째 시간 맡은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14강이 전체 보강까지의 마무리고요. 오늘 보강 시간은 뭐 선택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이후에 들으시게 되는 거라서 뭐 직접적으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르게 스킵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함께 하면서 듣게 되는 생각은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관이라든지 그 흐름이 다 상이한 차이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상이한 차이들을 서로 극복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형태의 방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4강은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정리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르게 뭐 반응하거나 어떤 뭐 부담 느끼게 반응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정리 시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총정리 시간은 제가 이 출처는 그 위키백과에서 나왔고요. 아주 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출처이기 때문에 제가 출처를 말씀을 드렸고, 자, 서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그 한국의 역사가 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를 역사적으로 시작을 나온다 한다면은 전기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토기가 기원전 8000년 무렵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여러분들 오셨겠지만은 그곳에서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정서보다도 훨씬 더 좀 앞서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구석기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예,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토기는 기원전 8000년 무렵.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요약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자, 뭐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의 차이는 잘 이해하시겠죠? 구석기 시대는 그냥 돌을 사용은 했지만 그거를 뭐 가공을 한다든지 어떤 무기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러한 어떤 시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고, 신석기 시대는 돌을 뭔가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갈고 닦아서 연마할 정도의 스타일을 구축한 것을 신석기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원전 6000년 이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 한 3500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 다음에 기원전 1500년경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이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약 BC 한 8000년경, 한국의 역사로 돌이켜 봤을 때 구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에 그 어떤 출처나 토기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원전 6000년 이전에 신석기 시대가 그러니까 8000년경에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원전 6000년 이전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이제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이행이 됐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00년경 무렵에 청동기 시대로 이제 이어진 건데, 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 되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로 이어졌어요.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 녹여낸 거죠. 뭐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구리와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시대. 그러니까 좀 더 문명이 이제 발달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역사 기록책이 삼국유사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다른 고려 중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고조선 왕국, 요게 지금 한국의 역사에서의 최초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고조선 왕국이 기원전 2333년경에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2333년경. 그러니까 언제 시대죠? 신석기 시대에 세워진 걸로 알 수가 있겠죠. 한국의 최초의 왕국이 고조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같이 탐색해왔던 그 기법, 그러니까 탐색해왔던 방법이었죠. 고조선. 그러니까 최초의 나라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고조선 왕국이 기원전 2333년에 신석기 시대 때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 아울러요. 고조선 왕국이 이 뭔가요? 한 2300년 정도를 고조선 왕국에 지속된, 그러니까 한 왕국이 지속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후에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이게 이제 중국의 영토를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뒤 여러 나라로 분할 이제 통치가 됐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로 분할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조선 왕국의 그 역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한국의 역사는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돼서 기원전 8000년경에 기원전 8000년경부터 한국에는 여러 유목민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기원전 6000년 전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1500년 무렵에 청동기 시대로 이 시대적 구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비롯한 다른 조언의 중기에 따르면 고조선 왕국은 이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왕국이 세워졌다. 이게 고조선이 한국의 역사의 최초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봄으로써 조금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서머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전하고 기원후라는 요 한글말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이제 기원 후로 알려져요. 그걸 AD라고 하죠. AD. 그리고 AD 시대 이전을 바로 BC, 기원 전 시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삼국시대를 맞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원삼국시대의 여러 국가를 정복하였고 한반도와 만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세 국가는 경제와 군사면에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부터 이제 삼국시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대표적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삼국시대 이전에 원삼국시대라고 있거든요. 그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뭐 사만, 변한, 뭐 그리고 가야 여러 나라들로 이제 분열이 됐는데 그 여러 나라들로 분열이 됐던 그 원삼국시대의 여러 국가들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복을 해서 한반도를 이제 한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를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큰 세 국가가 이제 확장해서 정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분 그 구글 맵을 보시면은 이제 코리아라는 지도를 보시면 코리아가 이제 중국의 접경 지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이 중국의 지역 중에 만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삼국시대에서는 영토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들 세 국가가 경제 군사면에서 이제 경쟁 협력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요, 여러 가지 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협력해서 더 개발되고 발전되는 경우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들 세 국가가 경제와 군사면에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반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라의 국력은 근데 고구려와 백제가 되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오히려 조금은 그 위세가 되게 약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는 신라의 힘이 점점 좀 커져서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되게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고구려가 되게 대규모 군사행동을 되게 과감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군사적 추진의 힘이 좀 상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신라의 힘이 커진 거예요.
신라의 힘이 점점 커져서 666년에 백제 멸망. 이때 666년은 이제 그 기원 후로 넘어갑니다. 기원 후 660년경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렇게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적 평가가 좀 갈리죠. 신라의 국력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중국 영토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아서 고구려와 백제를 점령하고 이제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신라라는 자체적 국가의 국력의 힘을 모아서 고구려 백제를 굴복시켰다기보다는 외세, 그러니까 외국 그 자본이 외국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외국 국력의 힘을 빌려서 사실은 같은 한반도에서 경쟁과 협력을 반복했던 나라를 점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갈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웠냐, 어떤 것이 좋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평가는 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점과 단점은 다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660년에 백제 멸망, 668년에 고구려 멸망으로 이렇게 삼국 통일이 달성이 됐다. 그거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대부분을 신라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원전 1세기에서부터 뭐 6세기까지, 기원 후 6세기까지 약 700년간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서로 경쟁과 협력을 계속해 왔다면은 신라라는 나라가 자체적 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 영토를 지배하던 나라인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함께 연합을 해서 그걸 이제 이른바 나당연합군, 신라의 뒷자를 붙여서 라, 그리고 당나라의 당자를 붙여서 당, 나당연합군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각각 600년, 기원 후, 그렇죠. 기원 후 600년 중반경에 모두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삼국통일을 달성하죠. 그 뒤에 이제 한반도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랬는데 고구려 지역에서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고구려의 후손이 되어서 698년에 동모산 일대, 여기가 이제 그 노스코리아, 현재 북한 지역의 가장 이제 최북단 쪽입니다. 동모산 일대에 발해라는 국가를 건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조금 잊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 발해라는 국가가 많이 좀 잊혀지는 경향이 있고,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신라만이 지금 유일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과 힘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게 될 때 이런 게 있어요. 힘 있는 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런 것으로만 좀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힘 있는 자의 역사만이 역사의 대부분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과 의미,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함께 조금 표출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역사 공부거든요. 그런 역사 공부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뭔가 이긴 역사, 정복의 역사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발해라는 국가가 고구려라는 나라의 뒤를 계승한 나라로 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써머리를 해보면 처음에 한국 역사 어떻게 시작했죠? 전기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역사는 기원전 8000년경의 전기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국가는 뭘까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립된 시기는 신석기 시대, 기원전 6000년 전 이후. 그때 이제 그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그 사이에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출범한 다음에 그 고조선 국가가 멸망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게 나라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부족국가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족국가. 그 부족국가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부족국가들이 막 난립을 하죠. 여러 국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국가들이 난립하는 상황을 이렇게 하나의 조금 새로운 센터 그룹들이 생겨나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적 통치 체제를 발휘함으로써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토 안에는 세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삼국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의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최초 한국의 유품 반견은 전기구석기 시대, 최초 한국의 나라는 고조선, 그 이후의 대표적 국가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 그래서 삼국시대는 바로 기원전 1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지속이 됐다. 자, 이렇게 연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초기의 삼국시대 중에서 군사와 경제적 힘이 가장 강했던 쪽은 고구려와 백제, 그 중에서도 고구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지금의 북한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강한 어떤 전통성을 갖고 어떤 정복 사업을 계속 꿈꿔왔던 군사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군사 국가, 군사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 고구려라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유명한 왕이 이제 광대토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대왕이 이제 활동을 한 게 바로 고조선의 고구려의 특징인데, 그리고 백제는 일본하고도 교류가 강했고 이제 해안 지역하고 접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토지와 영토도 고구려가 상당히 넓어요. 백제와 신라가 좀 위세가,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하죠. 세력이 좀 약했죠. 그랬는데 신라가 그때 당시에 국가의 당나라와 연합을 함으로써 힘을 합쳐서 고구려와 백제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후손인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발해라는 국가를 건립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포인트였어요. 자, 발해라는 국가가 이제 한국 역사에서, 힘의 역사에서는 많이 밀려요. 왜냐하면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에 대한 그 입장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근데 역사의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 승리의 역사, 승리자의 역사라기보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하려는 사람들의 궤적과 움직임에 많이 집중이 되어야 될 역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차지하는 게 바로 발해라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세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그 역사죠. 한국 역사의 또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조금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세시대로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잠깐만요. 이거 저희 한 번씩 좀 보면서 이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세시대를 보면 신라가 9세기 후반에 국력이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언제 통일신라가 됐다고 했죠? 이제 6세기 중반이죠. 6세기 중반에 이제 통일신라를 하고 했는데 불과 한 300년이 안 가네요. 3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라의 힘이 약해져요. 근데 이때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그때 나라의 통치 체제는 이제 그 어떤 왕족으로 대표되는 왕들이 그 통치 체제를 이어받는 체제다 보니까 그 왕권이 약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왕권이 약해지면은 당연히 국가의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도 추정해 보건대 강력한 통일신라 왕권을 만들었는데 그 왕권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왕족이 됐다라고 해서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왕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왕을 이어받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왕이 될 자질이 될 사람인지를 어떻게 검증하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도 아버지의 피가 흐르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아들도 왕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그 왕이라는 게 한 나라를,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통치 철학에 눈을 뜨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통치 철학에 눈 뜨는 사람이 항상 아버지가 통치 철학에 눈 떴다고 해서 아들도 통치 철학에 눈 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유전학적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또 다른 재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리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손 대대로 왕족을 밀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왕이 뛰어난 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별난 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무능력한 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이제 당나라하고의 그 영토 분쟁 때문에 조금 좀 계속해서 이제 신경전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를 한 거예요. 9세기 후반,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9세기 후반에 국력이 쇠퇴하니까 후삼국인데, 후삼국이 뭐냐면요, 또 삼국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300년 전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가 신라의 왕권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사실 지역에서 지역 성주라든지 지역 권력 토호라고 합니다. 지역 권력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백제의 후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나라를 들고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후삼국 시대예요. 근데 이 후삼국 시대를 그러면 누가 통일을 했느냐? 바로 왕건이라는 인물이 918년에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통일시킨 왕국의 왕은 신라의 왕일까요? 아니죠. 이제 이때 신라는 이제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국력이 완전히 기울어지고요. 이 왕건은 뭐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 없이 새로운 국가의 출범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한국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연결은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던 통일신라. 그 이후에는 다시 분열돼서 후삼국 시대. 이 후삼국이 이제 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 삼국 시대,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왕건이라는 왕이 918년에 건국한 고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의 영문자의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게 코리아잖아요. 코리아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요 고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전쟁은 종식돼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였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구려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왕국이 있었잖아요. 발해라고. 이게 발해가 이제 해양 국가였었어요. 근데 그 발해도 한 500년 가까이 유수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오래된 역사. 네, 그 역사를 갖고 있었던 발해가 비슷한 시기죠. 926년에 발해가 이제 그 중국 영토에 있는 하나의 그 부족 중에 하나인 거란족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때 나라를 거란족한테 잃어버리잖아요, 발해가. 그런데 발해 사람들이 거란족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발해라는 뿌리가 고구려고, 그래도 삼국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약에 자신은 백제 사람이다, 신라 사람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라는 코리아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혈통주의예요, 여러분. 민족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민족주의가 발동하니까 거란족에게 멸망했던 발해가 거란족 사람들과 융화되지 않고 많은 발해 사람들이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려 시대는 그 고대 삼국 시대나 이때보다 법률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선진성을 척도를 갖는 것은 바로 법률이겠죠. 그래서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과거 제도가 소개됐다. 이게 과거가 여러분 이게 요즘에 말하는 대학의 시험을 보고 들어가죠. 그런 시험 제도예요. 그 시험 제도가 공평한 게 뭐 너는 어떤 가문이니까 어떻게 뽑을 거야, 이제 그런 어떤 편견 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등하게 자기 실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과거 제도가 소개되었고, 불교가 번성했습니다. 종교 중에는 불교가 되게 커다랗게 번성했어요. 그러면서 또 고려가 이제 그때 중국 지역에 있었던 그 거란족과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벌여요. 993년에서 1019년 동안, 꽤 긴 기간, 22년 동안 거란과 전쟁을 벌여서 거란을 좀 막아냈고요.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난 1238년에 몽골이라는 국가가 침입을 했고, 그리고 30년 가까이 전쟁해서 양측이 이제 평화조약까지 맺어요. 네, 그리고 공민왕의 자주개혁이 있기 전까지 이제 원나라의 어떤 약간의 원정 통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 중국에 또 새롭게 출범한 나라가 원나라죠.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는데, 근데 이 시기쯤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이 됐는데, 그 학문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또 한국의 어떤 그 유교 체제와 어떤 민족적 뿌리에 다시 학문적 체계에 기여하는 학문이 등장을 하죠. 그게 성리학이에요.
이제 이 시기에 성리학이 한국에 이제 종래가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서머리 하는 그런 기억이었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